자, 107페이지 보시고 어음 지급 서류 인도 조건 약칭하여 지급 인도 1, 2, 정의라고 해도 되고요. 청약의 효력. 4번은 뭐지? 한국 관세사와 일본 관세사, 일본에서 통관사라고 하죠. 이 자격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제가 대한민국 최초고요. ICC가 인증한 국제신용장 전문가 시험. 이 시험 3개를 싹 다 합격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는 전설의 강사 정재환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시험일 대배열, 우리가 어떻게 관세사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그 중에서 무역실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거 어떡하지? HS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HS 꽈랑 나는 거 아니야? 관세평가 너무 공부할 게 많아. 협정이니 판례니 할 게 너무 많아.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2019년, 2018년, 아직 2020년 결과는 안 나왔지만 꽈랑률이 무려 74.5%, 71.50%. 자, 4분의 3이 무역실무 꽈랑입니다. 심지어 2019년 점수 볼까요? 평균 점수가 27.18이에요. 자, 세상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강사와 강의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내년 합격을 위해 저와 1년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무역 실무는 문제가 이래요. 무슨 빌런 문제, 암기해서 때려박는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공부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채점평. 자, 2019년까지 채점평이 공개됐으니까 채점평에서 하는 얘기는 매번 똑같은데 우리들은 계속 10년째 같은 실수를 합니다. 채점자가 뭐라고 썼어요? 무역실무 채점평에 대해 문제에 대한 출제의 정확한 위도를 파악하고 제발 물어본 거 쓰고 딴 거 쓰지 말고 썰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법조문의 조문을 기술하도록 요구된 경우 단순하고 막연하게 서술하는 것보다 법규범의 핵심 조문과 관련 조문의 내용. 자, 그래서 협약을 기준으로 물어봤을 때는 제발 협약에 있는 내용만 쓰고 우리 생각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역실무의 이론과 협약을 나눠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암기한 내용의 단순한 나열, 특정 교재나 수험 소승을 바탕으로 한 동일한 답안 기술 등이 다소. 자, 그래서 니들 목차 외운 거 너무 티난다. 어떻게 책 보고 그대로 쓰냐? 문제가 물어본 건 요건데 왜 책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쓰냐는 거. 이게 정답이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틀렸는데 다 똑같이 쓰고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 제발 그 외워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문제의 유형만 파악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깊이 있는 이론적 설명을 통해 답안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확한 개념 파악이 부족하여 기술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암기된 내용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나열한다. 모의고사에서 매번 보이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글쓰기 시험이거든요. 쓸데없는 글을 쓰면 안 돼요. 출제자가 채점자가 원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논리성이 부족하고 이해하기 힘든 필체, 상당수는 답안 내용이 틀에 박힌 듯 암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도 무역실무를 암기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목차 암기해서 쓰는 과목인가요? 그래서 4분의 3이 꽈락을 맞나요? 이미 무역실무가 어떤 과목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그럼 출제위원회 채점평을 총 정리하면 뭐예요? 암기, 단순 나열, 동인 답안 기술, 피동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우리가 무역실무 강사를 선택했을 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저 강사가 무역실무, 실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실전파 강사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답안을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정말 말 그대로 교수님입니다. 다른 과목처럼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출제하고 채점하는 비중보다는 무역실무는 아무래도 현직 대학교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입장에서 실무는 무엇이고 교수님의 입장에서 원하는 답안은 무엇인가? 저는 그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10년차 관세사, 이미 그 누구보다도 실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과장해서 말하면 대학교 석사, 박사 한 20년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행정학 박사, 누구보다 교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학교에도 소속되어 있고요. 한국 관세사와 일본 통관사를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관세사. 자, ICC에서 인정하는 국제 자격증, 신용장 전문가, 보증 전문가, 무역금융 전문가, ICC 3종 세트를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관세사.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고민 끝난 거예요. 그냥 제 강의 들으면 합격으로 고고고 가는 거예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의는 항상 기본, 심화에서는 협약만을 다룹니다. 왜냐면 우리 무역실무의 70%가 협약이고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대놓고 협약에서만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엉뚱한 거 보면 안 돼요.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용장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가 UCP의 내용이고 어디가 강사에서 교재에 있는 썰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심화에서 협약강에서 그것을 접하게 되고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교수님들은 어떤 식의 서술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게 맞고 그래서 이 글을 어떻게 정리해서 쓸 수 있는지 총 마무리를 해줍니다. 다반이 우리는 항상 출제위원, 채점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글쓰기 시험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글로써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언제까지 암기하고 목차만 때려 박으실 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논리적이고 차별화된 서술 처음부터 저한테 배우셔야지 어디 다른 데 갔다가 모의고사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허둥지둥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저랑 쭉 가시면 돼요. 무역실무 이론교재 여기에는 정확한 이론과 여러분이 썰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고요. 국제무역 법규 해설서 여기에는 그 어떤 썰을 풀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협약, 원문과 국문 그리고 협약의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국제규칙에 뭐를 쓰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만 쓰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해 놨습니다. 대외안 20점. 와, 말이 20점이지 너무 힘들죠. 사실 우리가 관세법의 환급특례법은 이렇게 작정하고 공부하는 것 같진 않은데 물론 환급특례법, 환특법의 분량이 조금 좁기는 해요. 근데 대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독립된 시험 과목으로 나와도 될 정도로 분량은 충실한데 한 과목당 10점 하나입니다.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요약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요약집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매 페이지마다 10점 분량으로 돼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6점에서 8점 분량이 나올 겁니다. 쓸 수 있는 정확한 요약집. 이 요약집 하나만으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불안하다. 나는 조금 더 그 원문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도 이게 법제처 가가지고 원문을 출력하시면은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시중에 원문만 때려박은 교재 보면 법, 시행령, 고시가 섞여 있어가지고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시행령이고 어디까지가 고시인지 중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법령집 이 두 개가 마법처럼 분리됩니다. 이쪽에 법과 시행령이 있고요. 이쪽에 고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같이 펼쳐놓고 봐야 되거든요. 무역실무 교재예요. 이렇게 이론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PPT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고요. 법규 해설서는 영어 원문과 국문 그리고 해설 어디까지가 이론이고 어디까지가 협약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사항 잘 챙기세요. 여러분의 교재에 MIA 영국해상보험법이죠. 영국해상보험법 개정된 내용은 들어가 있는지, 이 UCP 2.0, 이 URC 1.0은 들어가 있는지, 인커텀즈 2020 전문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된 법규 해설서. 자, 보세요. 2018년 무역실무 기출문제 2번을 보시면 수출입 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내적 대외적 기법에 대해 설명하셔. 이게 외국환거래법 문제도 아니고 무역실무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주 환장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멘탈 다 나가고 눈물 흘리면서 썰을 풀고 있을 때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우와 대박 이러면서 막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걸 쓰라는 신의 계시였구나. 왜냐면 제 교재엔 있거든요. 자, 여러분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교재 혹은 무역실무 교재 이게 외환실무 문제거든요. 외환실무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 외환실무가 반영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교재입니다. 법령집이 있으면 뭐가 좋냐? 잘 보세요. 2019년에 알듯 말듯 어려운 거 교재로 공부했으면 쓰기가 너무 어렵고 법령집으로 공부했으면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보세요. 수출입 승인의 요건과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기준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법령집 보시면은 있잖아요. 여기 수출입 승인의 요건 요거 쓰면 되는 거 요 부분 수출허가 상호허가 기준이죠. 요걸 법령집으로 보면 이미 제목이랑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소액 해외 송금 업자
와 관련한 이행보증 예탁기간에 이행보증 지급 사유와 반환 사유 이거 교재로 보면 대부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훅 넘어가거든요. 이런 걸 법령집으로 공부해야 맞힐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이행보증의 지급 파트가 딱 있죠. 그냥 제목이 통째로 나온 거예요. 이행보증금의 반환 제목이 통째로 있죠. 자, 그래서 이 요약집과 법령집을 합치면 대외환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외환 자꾸 법령집으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교재가 잘못한 거예요. 과연 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나눴느냐? 고시를 완전하게 분리를 해놨느냐? 왜냐면 법 시행령과 고시가 막 3페이지, 4페이지 있으면 도대체 어디가 이제 법이고 영인지 다 까먹거든요? 분리를 해놨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약관거래법, 대무역법, 의약집은 이런 식으로 딱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주제를 담아서 그 문제를 물어보면은 한 6점에서 7점, 8점 분량으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한 요약집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려운 말들은 다 우리나라 말로 요약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법에 좀 취약하더라도 빠르게 어떻게 보면 야매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빠르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최고입니다. 제가 있는데 저만 믿으면 되는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적응하는데 힘들이지 마시고 기본반부터 저랑 함께 하시면 합격이 눈에 보입니다. 공부는 담백하게, 합격은 드라마처럼 신속하게 합격시켜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 카리스마 있어. Wow.